12.3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거나 우려를 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국무위원들의 답변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살펴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과 달리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당시 회의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는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 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만 막기 어려웠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보다 앞서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던 국무위원은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장관뿐이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오후 9시 50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후 10시 10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후 10시 17분, 오영주 장관은 오후 10시 20분에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족족 심의했다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 9명 가운데 반대나 우려를 밝혔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 김영효 장관 등 7명이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장관 사임으로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박성재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 나와 비상계엄에 다들 우려했다면서도 본인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문건, 이상민 문건을 비롯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건들의 존재도 공개됐는데요. 국헌문란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보이는데 이 문건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실수라고도 했습니다. 국부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보는 듯 대하며 국회 해산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저거는 좀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다음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실무자가 문건을 건넸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르는 듯 잡아댔고 김 전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마비 의도가 보인다는 이례적 평가까지 재판정에서 내놨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헌재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처럼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더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 문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전달을 했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문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상민 문건이 존재하는지 또 그 안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인데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이 황당한 말장난을 헌재 심판정으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계몽령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극우 유튜버식 세계관에서나 쓰일 법한 표현을 주고받으며 심판정을 더 어지럽혔는데요. 구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계엄령과 계몽을 합쳐 만들어낸 말이 계몽령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라며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의 언어인 겁니다.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뒤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법조계 원로가 극우 유튜버의 언어를 탄핵 심판정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조 변호사가 판을 깔자 김용현 전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식은 극우 유튜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우며 극우 유튜버들과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지층 결집과 선동의 장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46일 만에 헌재 심판정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마치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만난 피의자들 같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시니 생각납니다처럼 이 헌재 심판정을 증거인멸의 무대로 사용하면서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요. 이러는 속셈은 분명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둘의 말맞추기가 삐걱거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만 더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6일 만에 심판정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핵심 증거 포고령 1호를 놓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기억이 나냐고 묻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평상시 항상 법전을 찾는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이어가자 김 전 장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기도 합니다.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약속 대련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회 밖에 있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듯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건물 안에 있었다고 답합니다.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추며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등 오히려 윤 대통령의 혐의만 굳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살려 추후 사면을 노리겠다는 의도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맞추기는 오히려 의혹만 키우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